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디지털 회로 설계 이 책을 제 3판을 새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3판에서 달라진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이제 그 자일링스 비바도 툴 최신 버전이 2019.2 버전이에요. 지금 이제 2020년 3월 하순인데 오늘 시점으로 오늘 현재 그 자일링스 비바도 툴 최신 버전인 2019.2 버전에 대한 데모를 포함해서 20번째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3판이 이제 출간이 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기존의 1판, 2판은 PCB 색깔 비슷하게 초록색 계통이었는데 하늘색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좀 더 산뜻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2020년 3월에 출간됐고요. 아마 그 이제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복도 출판사 홈페이지나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뭐 이런 데서 주문이 가능할 겁니다. 예, 복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 진행 중인 그 동영상 강의 연재 중이라는 요 표지에 들어갔어요. 주변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판에서 달라진 것들, 가장 이제 크게 달라진 게 교재 내용이 기존의 2016.4 버전에 맞춰서 그 툴에 대한 소개들이 되어 있었는데 2019.2에 맞춰서 모든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좀 이따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달라진 것 중에 조금 그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 부분이 좀 보강이 좀 됐어요. 그리고 6과 하드웨어 익히기 부분에 과제가 한 2개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5과 카운터 부분에서도 좀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록 보강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록 1에서 7까지는 기존의 1판, 2판과 내용이 같습니다. 단지 부록 1의 자일링스 비바도 툴 설치하기가 2019.2 버전에 맞춰서 그 2019.2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1판, 2판이나 내용이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3판에 새로 추가된 게 자일링스 IP 활용하기예요. 자일링스 툴 중에서 비바도 툴에서 IP들을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IP들을 어떻게 그 생성해서 어떻게 디자인의 그 코드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예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일링스 IP 중에는 어떤 업체에서 그 유상으로 IP를 개발을 해서 자일링스에 그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한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IP들도 있고요. 뭐 메모리라든가 몇 가지 디자인들, 여러 가지 디자인들 중에서 자일링스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IP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 중심으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메시지 추적하기인데, 어떤 에러들은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에러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그 에러 메시지를 추적을 해서 에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려서 실제로 설계할 때 오류 때문에 막혀서 고생하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자 이 내용을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긴 엔드, 이거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팁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펑션 시뮬레이션, 비헤이비어럴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소개를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저 같은 경우 주로 펑션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디자인이 동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상해서 타이밍 리포트 정도만 보고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알아두면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실제로 동작 속도가 좀 빠른 어떤 그런 곳에서는 딜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타이밍의 안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예제 중심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록 12는 글로벌 버퍼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클럭 트리들에 대해서, 팬아웃에 대해서 글로벌 버퍼를 사용하면 클럭 트리의 팬아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버퍼를 베를로그 코드상에서 어떻게 불러다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 디자인에서 클럭을 여러 개 사용했을 때 각각 이제 글로벌 버퍼들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복수의 글로벌 버퍼를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록 12에 소개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론 베를로그와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이론 부분 플러스 또 실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한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보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이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책값도 기존에 2만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이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 익히기 6과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카운터 값 LED로 표시하기, 그리고 세븐 세그먼트 표시하기 실습, 이게 이제 하드웨어 익히기 위해서 과제로 활용이 되어졌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디자인이 좀 이제 필요해서 하드웨어를 익히려고 하는데 디자인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약간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서 도입하는 부분에 좀 간단한 코드와 간단한 예를 가지고서 하드웨어에 코드를 작성해서 하드웨어 실습 키트 JFK100A 보드에 다운로드해서 하드웨어를 익히기 위한 간단한 디자인의 예제를 두 가지를, 텍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두 개의 텍트 스위치를 가지고서 AND 펑션을 둘 다 눌렀을 때 LED가 켜지는 그런 어떤 텍트 스위치에 대한 AND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건데, 그거 하나 이제 과제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로터리 스위치를 또 LED로 표시하는 그런 실습 키트 상에 있는 로터리 스위치의 상태에 따라서 LED를 표시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하드웨어를 쉽게 처음에 익힐 때 어렵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부분에서 기존에는 좀 너무 간단한 코드의 카운터를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약간 복잡한 카운터를 소개하면서 if문을 활용을 해서 카운터들의 동작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보완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비바도 툴 2019.2 버전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동영상을 이제 보실 텐데요.
end2.v 잘 아시는 end2.v 파일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비바드 2019.2 버전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그 기존의 2016.4 버전에서 조금 그 달라진 부분 그것 때문에 혼동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제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제 동영상을 그 데몬스트레이션 동영상을 보시면서 잘 보시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2019.2 버전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비바도 툴 2019.2 버전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은 기존의 비바도 툴 아이콘하고 이제 모양은 같고요. 2019.2 버전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보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GUI가 나타납니다. 이게 클릭하고 나서 이 화면 열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여튼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첫 번째 작업이 프로젝트를 크리에이트 해야 되겠죠. 달라진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GUI가 달라졌어요. 퀵 스타트 밑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파일 밑에 프로젝트 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동일하니까요. 뉴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비바도 프로젝트 시작할 거냐? 넥스트 누르고요. 그러면 C 밑에 FJ 밑에 2020 밑에 end2를 가지고서 그 데모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 컨비네이셔널 프로젝트가 되겠죠. comb lab 이렇게 하고서 넥스트 합니다. RTL 프로젝트 오픈할 거다. 그리고 뭐 이 시점에서 add 하셔도 되고 create를 한번 해보죠. 어차피 새로운 GUI를 익히는 거니까 create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end2라고 하기로 했죠. end2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ext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constraint는 여기선 할 게 없으니까 또 next. 그래서 이제 target FPGA를 지정을 해야 되죠. 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FPGA는 타겟 어떤 그 FPGA 칩을 목표로 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타이밍도 달라지고 타이밍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핀 배치도 달라지고 뭐 이래서 첫 작업이 FPGA를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를 지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FPGA를 이제 그 보드에 실습할 보드에 그 탑재된 FPGA를 찾아갈 건데 카테고리에서는 General Purpose 그 다음에 패밀리는 RTX 7 그 다음에 패키지는 FTG 256 그 다음에 스피드 그레이드를 다시 1 하면 맨 위에 XC7A 15 TFTG 256-1 이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256핀이고요. 그 룩업 테이블이 1400개. 이건 뭐 동일하죠. 뭐 칩이 달라진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하시고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서머리 그 다음에 피니시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nd2라고 하는 모듈에 대해서 모듈 네임은 파일 이름을 end2로 했었는데 여기서 모듈 네임을 툴이 end2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풋 쪽에 A라는 인풋 하나와 B라는 인풋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이제 출력을 둘 건데
A의 인풋이었던 게 그대로 카피 돼가지고 이제 Y도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웃풋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입력 2개, 출력 하나, 2개에 대한 AND를 해서 출력할 거니까 OK 하시면 AND2가 생성이 돼서 올라온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성한 AND2는 툴이 알고 있는 게 모듈 이름이 AND2다. 그 다음에 입력이 A가 있고 B가 있고 출력이 Y가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툴은 알 수가 없죠. 그건 설계하는 사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파일이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뭐 이 그 플로팅하고 다시 더킹하고 맥시마이즈 이게 다 동일한데 플로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옆으로 넘어갔는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서부터 22번까지는 이게 뭐 설명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없애버리고요. 제가 그 코딩하는 스타일로 좀 조정을 해보면 AND2 이렇게 하고서 탭을 써서 저는 정렬하는 거를 이렇게 정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맨 첫 줄에 두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ssign y equal a and b 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and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지만 툴은 베를로그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다시 그 아까 모양처럼 더킹을 하면 다시 이 그 비바도 툴 안으로 얘가 이제 포함이 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밑줄 빨간색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법 오류가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만일 여기 이거를 이제 지워버리면 문법 오류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플로피 디스크 모양과 별표가 나타나서 얘가 아직 그 저장이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법 오류가 10번 라인에 있는데 10번 라인이 됐건 그 앞에가 됐건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다시 붙여주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디자인 소스에서 얘는 이제 그 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 소스에서도 당연히 AND2가 탑으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밑에 run simulation을 클릭을 합니다. run behavioral simulation. GUI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내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뭐 파일 밑에 뭐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달라졌어요. 그 줌 피트가 이게 그 위쪽으로 다 배치가 됐죠. 전체를 보시면 디폴트로 얘가 100만 나노세컨드인데 1000 나노세컨드예요. 1000.000입니다. 1 마이크로세컨드죠. 근데 여기를 시간 처음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건 뭐 리스타트를 해버렸네요. 어찌됐건. 자, 그럼 A에다가 assign 이건 뭐 동일해요. 그래서 바로 false constant가 아니라 false clock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처음 리드하는 처음 시작하는 게 0. 그 다음에 트레일링 따라오는 것이 1. 그래서 100나노세컨드 주기. 오케이 그냥 하고요. B에다가도 똑같이 반복적인 형태로 클럭 0과 1. 이번에는 A보다 주기가 2배가 되는 200나노세컨드로 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Y는 출력이니까.
그 다음에 위에 1마이크로세컨드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게 1마이크로세컨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노세컨드로 한 다음에 나는 얘가 이제 B의 가장 긴 주기가 200나노세컨드니까 200나노세컨드를 해보겠다. 이러면 또 200나노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런하면 200나노세컨드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줌 핏 해보고 00, 01, 10, 11 일 때 1이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200나노세컨드를 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줌 핏 해보면 두 주기가 진행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시간 제로로 다시 가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리스타트를 해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0일이 돼서 클럭으로 설정한 것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200나노세컨드 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것 동일한데 이제 조금 한번 여기서 이 end2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save file as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save file as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기존 GUI와 좀 달라진 게 파일에서 예전에는 여기서 직접 save 이런 게 있었는데 save 항목이 없어졌고 텍스트 에디터 밑에 이게 지금 이제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서 이 아래 항목들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만일 이제 하나만 딜리트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파일 텍스트 에디터 밑에 save file as 그래서 뭘로 저장을 할 거냐면 TCL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my end2.tcl 그리고 얘는 이제 all files로 해서 save. 자, 이제 TCL 파일이니까 더 이상 얘는 verilog HDL이 아니니까 verilog HDL에 대한 칼라 형성해 줬던 것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TCL 파일의 첫 줄이 뭐였죠? 리스타트라고 해야 되죠. 리스타트. 그 다음에 AP에 대해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두 줄을 카피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줄을 세 번째 줄까지 카피하죠. 컨트롤 C에서 하고 이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도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카피를 해서 소스로 이제 사용을 할 거라는 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TCL 콘솔 밑에서 SOURCE 그리고 한 칸 띄고 방금 카피했던 거를 실행.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TCL 파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 중괄호 열고 end2는 모듈 이름이에요. 시뮬레이터가 들어왔을 때 end2라는 모듈 밑에 있는 A라는 신호에다가 이와 같은 값을 준다. 근데 이게 만일 입력 A, B를 갖는 다른 예를 들어서 OR2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end2라는 모듈이 제한을 두면 OR2에서는
etcl 파일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end2를 삭제해버리고 앞에 중괄호가 없어졌으니까 뒤에도 중괄호가 없애줘요. 그리고 뒤에도 B에 대해서도 B를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정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이제 얘가 5만 피코세컨드인데 사실 너무 단위가 익숙하지를 않죠. 그래서 50 나노세컨드로 뒤에도 100 나노세컨드로 조정을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밑에 거는 100 나노세컨드에 200 나노세컨드겠죠. 그리고 얘도 한 400 나노세컨드 이렇게 하고 세이브.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왔을 때 다시 소스 이렇게 하기보다 좀 전에 실행했었던 것을 키보드에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커맨드가 나와요. 또 누르면 또 그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소스 방금 전에 했었던 my underbar end2.tcl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다시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엔 400 나노세컨드까지 진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아마 따라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널리시스에서 Elaborated Design에서 스키매틱 클릭하시면 뭘 물어보고요. 오케이 그냥 하면 예, 이렇게 end2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이제 run synthesis를 하게 되면 뭐 거의 기존에 사용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running synthesis design 이게 이제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임플리멘테이션 할 거냐? 아니요. 그냥 synthesis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elaborated design 이걸 닫을 거냐? 닫죠. 그래서 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내용일 텐데 OR2, end2를 여기서 save file as 하려면 아까 파일 텍스트 er에서 이렇게 뭔가를 좀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좀 이제 더 간단한 방법은 이 텍스트 에디터 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ave file as 누르고요. 그 다음에 end2 말고 OR2라고 OR2로 할까요? end2로 할까요? 예, OR2로 합시다. OR2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은 OR2가 됐지만 내용은 end2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모듈 이름도 OR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OR로 바꿔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add source는 동일하고요. OR2를 올리고 finish. 그러면 이제 OR2를 디자인의 탑으로 set as top 이거 동일하죠. 기존 거랑.
그래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쪽도 OA2에서 set as top으로 해야지 그냥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OA2를 탑으로 하지 않고 하면 end2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키매틱이나 그 임플리멘테이션 관련할 때는 디자인 소스 쪽에 있는 것을 탑 디자인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할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모듈에 대한 탑 디자인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아까 했었던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얘를 반드시 나갔다가 클로즈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OA2 바뀐 것에 대한 탑 디자인을 받아들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탑 디자인은 분명히 OA2예요. 근데 입력은 AP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행했었던 명령에서 소스 지금 보면 툴이 디폴트로 OA2를 이렇게 이제 OA2.tcl을 실행을 해서 얘가 1마이크로세컨드 동안 1000나노세컨드 동안 100만 피코세컨드죠. 그래서 1마이크로세컨드가 진행이 된 내용이 이제 OA2TCL인데 우리는 그 전에 썼던 어디까지 갈 거냐? 예, 이거죠. end2 my end2.tcl 여기에 A를 100나노세컨드 주기로 50대 50, B를 200나노세컨드 주기로 50대 50 이렇게 했었던 tcl 파일이죠. 기억나시죠? 그 tcl 파일의 내용이 이겁니다. 얘를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단지 리스타트 시뮬레이션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0나노세컨드 주기에 0나노세컨드일 때 0, 50나노세컨드일 때 1, 즉 50대 50 듀티를 갖는 100나노세컨드 주기에 반복 신호를 A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B는 200나노세컨드를 했고 400나노세컨드 런 할 거예요. 그게 OA2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파일 이름과 관계없이 입력만 보고 아까 그 중괄호하고 뭐 슬래시 end2 다시 슬래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end2 모듈로 지정을 했지만 이렇게 그냥 AP로 풀었을 때는 모듈 현재 시뮬레이션 하려는 모듈과 관계없이 A라는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다른 모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럴 때 기존에 있었던 TCL 파일을 복사해서 부분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입력 이름이 같다면 그대로 작동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nd2TCL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모양인데, 자, 실행을 하면, 예, 실행이 됐어요. 자, 아까는 그 AP가 둘 다 1일 때 하이였는데, 이제는 OA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하이가 되는 이런 OA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달라진 부분, 한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할 때, 또는 파일 오픈할 때, 만약 여기서 end2 파일을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파일 오픈이 아니라 꼭 텍스트 에디터 밑에 가서 오픈 파일, 그래서, 뭐, end2 이렇게 오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나머지 것들도 뭐 부분적으로 좀 있긴 한데, 앞으로 제가 이제 그 계속 이 동영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달라진 GUI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 것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이제 파일 저장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 아이콘들의 위치가 뭐 이쪽 왼쪽 벽면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갔다, 뭐 이 정도의 차이. 뭐 조금 이제 편해지는 방향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 편한 거는 익숙한 게 편한 거죠. 하지만 뭐 툴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서 잘 또 과제를, 또 스터디를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데몬스트레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몬스트레이션 잘 보셨나요? 뭐 조금 달라진 부분 때문에 사실은 헷갈릴 수 있었지만 천천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익히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 내용은 뭐 달라진 게 크게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 시각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동영상 아래에 댓글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inform@geo스.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하드웨어 익히기 부분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